안녕하십니까, 오토다이리 오정훈입니다. 레인지로버 이보크 컨버터블 준비했습니다. SUV에 컨버터블을 적용하는 기상천외한 발상을 실제로 실현시킨 바로 그 모델이죠. 랜드로버의 약진이 눈부시죠. SUV 전문 메이커지만 작년 국내 수입차 시장에서 넘버5 랭킹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판매 볼륨만으로는 렉서스와 견줄 만큼 아주 큰 인기를 끌고 있는 랜드로버인데요. 전에 없던 SUV 컨버터블 레인지로버 이보크 컨버터블을 타고 오늘 시승을 시작하겠습니다. 인컨트롤 터치 프로입니다. 홈 화면이고요. 오디오 블루투스를 이용해서 모바일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날씨, 실내 공조장치를 조절을 할 수가 있고요. 좌우를 별도로 할 수 있고 동결을 하면 좌우가 같아지죠. 블루투스를 연동을 해서 핸즈프리로 모바일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내비게이션이고요. 터치 스크린 방식으로 작동하는 10.2인치 패널입니다. 손으로 이렇게 줄일 수 있고요. 이렇게 핸드폰을 사용하는 것처럼 키워서 직관적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에코 데이터, 나의 운전 점수는 95점입니다. 아주 에코 운전을 아주 잘했다 라는 얘기죠. 평균 사용 연료는 100km를 달릴 때 7.4리터의 연료를 사용을 했습니다. 평균 속도는 32, 소요 시간은 약 50분 25km를 이렇게 달렸다 라는 얘기고요. 최근에 연비 기록 이렇게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차에 대한 거의 대부분의 기능을 이 위에서 다 확인하고 사용을 할 수가 있죠. 카메라 이렇게 되어 있고요. 홈, 내비게이션, 미디어, 전화, 날씨, 컨트롤 앱. 자, 재미있는 게 4x4 정보입니다. 로우 트랙션, 이건 눈길이나 미끄러운 길에서 사용할 수가 있는 건데요. 차량 정지 상태, 가속 페달 해제 활성화, 로우 트랙션 출발이 활성화되었습니다. 로우 트랙션 출발은 30km 미만에서, 그러니까 아주 미끄럽거나 거친 길에서 아주 천천히 하지만 큰 힘을 가지고 움직일 때 사용하는데요. 이를테면 파트타임 4x4 정통 4x4에서 로우 기어를 사용하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로우 레인지 4L 모드라고 할 수 있죠. 전지형 프로그레스 컨트롤과 로우 트랙션 출발 기능을 함께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굳이 로우 트랙션을 사용하기보다 일반적인 오프로드 미끄러운 길에서는 전지형 프로그레스 컨트롤을 통해서 대응하는 게 낫겠죠. 자, 오프로드 정보, 센터 디퍼렌셜이 잠겼는지 연결되어 있는지를 화면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오프로드에서는 이 부분을 보면서 주행을 해도 재미있겠죠. 자, 전지형 프로그레스 컨트롤을, 잔디 자갈 눈길, 비교적 단단한 표면이지만 미끄러운 길, 다음에 진흙 프로그램, 그는 표면이 무른 미끄러운 길이죠. 그리고 모래길, 깊은 자갈길에서도 이를 사용할 수 있다고 안내해 주고 있습니다. 오디오 설정, 오디오는 이렇게 어떤 운전석이냐 조수석이냐 뭐 이런 부분들을 지정을 해서 좀 더 최적의 음질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4x4 하다 말았죠. 이렇게 인컨트롤 터치 프로를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 이 안에는 인텔 쿼드코어 프로세서가 들어가 있고요. SSD 하드가 들어가 있습니다. 아주 편리하게 사용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죠. 네, 아주 화창한 날씨입니다. 컨버터블 타기 딱 좋은 날씨인데요. 지붕을 열고 오픈 드라이빙을 잠깐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붕을 활짝 여니까 바로
하늘과 맞닿은 그런 느낌, 컨버터블을 타는 재미겠죠. 즐거움이겠습니다. 자, 세단과 달리 SUV 컨버터블입니다. 차 높이가 있죠. 그래서 높게 앉아서 차창 밖을 낮게 내려다보는 그런 재미가 있네요. 차창도 마저 열고요. 차창을 여니까 아무래도 바깥 소리가 조금 더 가까이 들리는데요. 바람 소리도 좀 들어오고요. 차분하게 달리면서 차창 안으로 쏟아지는 햇볕 즐기면서 달릴 수 있겠습니다. 아주 좋은데요. SUV 컨버터블을 타는 또 색다른 맛, 색다른 묘미 즐길 수 있겠습니다. 처음에 이 차 이보크 컨버터블이 나온다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렌지로버의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서 모토쇼나 전시회에 한번 전시하는 그런 쇼카로 만들고 말겠지라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근데 이게 뭡니까? 실제로 진짜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여름에 딱 한국에서도 론칭쇼를 했죠. 야, SUV로 컨버터블을 이렇게 만들 수 있구나 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사실 그 이전에도 뭐 지프 랭글러나 이런 경우에 소프트탑이 있었죠. 그거와는 또 차원이 다른 얘기겠죠. 컨버터블 기존 정통 SUV의 소프트탑과는 또 다른 재미를 주는, 또 다른 느낌을 주는 그런 컨버터블이라고 하겠습니다. 숄더 라인은 조금 더 낮았으면 어떨까 싶은데요. 팔을 이렇게 폼 잡고 걸치기가 좀 어색한데요. 시트를 좀 올려볼까요? 자, 시트를 좀 올리니까 팔 걸기가 좀 편하네요. 하지만 시트가 높아지면서 좀 불안한 느낌은 더 커집니다. 시트를 좀 내려서 원래의 자리로 내려오겠습니다. 자, 그래서 렌지로버가 전에 없던 새로운 스타일의 차를 또 하나 만들어낸 거죠. 시장의 흐름을 잠깐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SUV 판매가 어마어마하게 늘어나고 있죠. 심지어 국내에서조차 랜드로버가 국내 탑5 안에 들 정도입니다. 그만큼 많이 팔렸습니다. 판매 볼륨만으로 렉서스와 경쟁할 정도니까 말이죠. 오죽하면 제규어에서 F페이스를 만들었겠습니까? 제규어에서도 이제 SUV로 한 발을 걸친다는 거죠. 이보크 컨버터블의 의미는 그런 면에서 SUV의 시장의 범위를 조금 더 넓히겠다라는 랜드로버의 의지가 작용한 결과로 보입니다. 제규어가 SUV를 내놓는다고 해서 랜드로버가 세단을 만들 수 있는 건 아니겠죠.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언젠가는 랜드로버가 만든 세단을 만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적어도 현재로서는 제규어가 SUV에 한 발을 걸치고 SUV는 조금 더 영역을 넓히는 그런 행태를 보이고 있는 겁니다. SUV를 찾는 많은 소비자들의 니즈가 이런 시장의 변화를 불러오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코너를 좀 더 힘있게 달려보겠습니다. 야, 깔끔하게 돌아나가죠. 사륜구동 시스템이 기본 적용되어 있고요. 플러스 토크 벡터링이 있습니다. 코너를 좀 더 부드럽게 돌아나갈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장치죠. 코너의 안쪽 바퀴에 제동을 살짝 주면서 좀 더 부드럽고 짧게 코너를 빠져나갈 수 있도록 해주는 토크 벡터링까지 더해져서 코너는 아주 부드럽고 스무스하게 돌아나갑니다. 자, 직렬 4기통 2.0L 인제니um 디젤 엔진을 적용을 했습니다. 190마력이고요. 190마력의 힘이 일상 영역에서는 물론 좀 스포티한 주행을 하는데도 전혀 부족하지 않은 힘을 보여줍니다. 자동 9단 변속기가 이 힘을 조율을 해서 아주 부드럽고 강한 힘을 잘 조율해내고 있습니다. 핸들에 패들 시프트가 있어서요, 코너를 하면서도 패들 시프트를 조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니라 핸들에 패들이 달려 있어서 좀 더 다이나믹한 운전을 즐기는데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킥다운을 걸면 힘이 제법 드러나고요, 엔진 소리도 커집니다. 코너에서 시프트 다운도 굳이 변속 레버를 잡을 필요가 없이 패들을 통해서 시프트 다운을 걸 수가 있죠. 사실 시프트 레버를 통해서는 수동 변속하기가
불가능합니다. 원형 레버죠. 물론 스포츠 모드 S 모드를 택할 수 있는 정도죠. 힘있게 코너를 돌아 나가도 차체가 충분히 받쳐줍니다. 높은 차체가 주는 불안함을 어느 정도 사륜구동 시스템과 토크 벡터링이 보완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좀 더 강하게 코너를 몰아붙여도 충분히 맞춰줍니다. 마치 스포츠카를 몰듯이 코너를, 와인딩 로드를 좀 공략하는 그런 재미도 느낄 수 있겠습니다. 날씨가 화창해서 오늘 같은 날 컨버터블을 타기에는 딱 좋은 날이 아닌가 싶은데요. 특히나 세단보다 시트 포지션이 높아서 지붕을 벗기고 도로를 함께 달리는 다른 차들을 좀 밑으로 내려다 보면서 달리는 그 묘한 눈높이가 주는 매력 무시할 수 없겠습니다. 밖에서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좀 거만해 보이지 않을까요? 뭐 어쨌든 그런 또 다른 차에서는 느낄 수 없는 이보크 컨버터블만의 또 다른 매력 짚어보겠습니다. 제 옆 차창을 올리면, 차창을 이렇게 올리면 밖에서의 소음이 어느 정도 차단되는 그런 효과를 기대할 수 있죠. 소음 물론 바람도 많이 막아줍니다. 컨버터블을 탈 때 가장 애로사항 중 하나가 이 뒷바람이죠. 뒤에서 몰아치는 바람, 차 밖에서 몰아치는 바람은 이렇게 윈도를 올려줘서, 차창을 올려줘서 어느 정도 완화시킬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어떤 확 트인 개방감을 만끽하면서 거기에서 오는 약간의 어떤 불편한 요소들은 최대한 막을 수 있다라는 거죠. 스티어링 휠 한번 보죠. 하나, 둘, 2.5회전, 2.34, 2.4회전 정도 스티어링 휠이 돌아갑니다. 상당히 예민한 조향비를 기대할 수 있겠네요. 하긴 차체의 덩치가 그렇게 큰 사이즈가 아니어서 작은 SUV에 살짝 예민한 조향, 잘 어울리는 그런 조합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스티어링 휠에는 아주 많이 버튼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음성명령 버튼인데 음성명령을 하는 게 아니라 미디어를 활성화하는 그런 버튼이네요. 그 아래 핸들 열선, 그리고 크루즈 컨트롤 버튼은 오른쪽에 들어와 있습니다. 크루즈 컨트롤은 차간 거리를 조절하지 않습니다. 그냥 크루즈 컨트롤입니다. 정속 주행만 하는 거죠.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이 아닙니다. 당연히 엘카스, 차선 조향 유지 보조 장비 이런 것들은 기대하지 않는 게 낫겠죠. 맥퍼슨 스트럿과 멀티링크 조합으로 서스펜션을 구성했습니다. 앞에 맥퍼슨 스트럿이고요, 뒤에 멀티링크입니다. 노면 충격을 어느 정도 잘 걸러주기는 하는데요, 차 높이에서 오는 그런 특성을 완전히 커버하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의 흔들림, 세단보다는 폭이 큰 흔들림을 느낄 수 있습니다. 시속 100 정도 속도인데요, RPM 1500 약간 상회하는 정도 편안하게 달리고 있습니다. 바람 소리 그렇게 크게 들리지 않고요, 실내는 조용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주행하면서 엔진 소리를 그렇게 크게 들을 일은 거의 없을 듯 합니다. 9단 변속기가 엔진을 잘 조율하면서 RPM을 높이지 않아도 필요한 힘을 뽑아낼 수 있게 해주기 때문인데요, 물론 킥다운을 하면 크게 들리겠죠. 지금 킥다운을 해도 이런 정도의 소리 들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10분 다운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6, 7단에서 4단, 5단 이 정도 킥다운을 해도 이 정도의 엔진 사운드 들려주는데요, 엔진의 반응은 상당히 차분한 편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거의 모든 속도 영역에서 그렇고요. 고속에서 역시 9단 변속기의 조율에 힘입어서 그렇게 다른 차들에 비해서는 엔진 회전수가 현저히 낮게 유지할 수 있다 라는 겁니다. 바람 소리도 크지는 않은데요, 아마 컨버터블이 아니었다면, 소프트탑이 아니었다면 이거보다 조금 더 조용한 수준을 유지할 수 있었겠죠. 아무래도 컨버터블은 외부 소음에 어느 정도 노출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보크 컨버터블은 그런 특성, 그런 그 외부의 바람 소리를 잘 차단하고 있다. 컨버터블 치고는 상당히 조용한 수준을 유지한다 라는 겁니다. 하드탑과 동등한 수준은 아니지만 그에 버금가는 수준으로 바람 소리를 잘 컨트롤 해내고 있다 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9단 변속기는 차를 참 편안하게 조율해냅니다. 대부분의 속도 영역에서 차체가 쓸데없이 힘들이지 않고요, 가볍게 하지만 그 속도에 맞는 힘을 적절하게 잘 끌어내고 있다라고 보여지는데요. 고단 변속기의 맛이 바로 이런 데서 맛볼 수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차분하게 차를 다루면 2000rpm 넘길 일은 거의 없겠다 싶을 정도로 상당히 차분하게 엔진을 조율해냅니다. 그만큼 엔진 회전수가 낮으면 그만큼 실내가 편안하고요, 운전자도 그렇지만 같이 탑승한 동승객들도 훨씬 더 편안한 수준의 승차감을 느낄 수 있는 거겠죠. 자, 컨버터블을 탈 때 주로 이제 세단이 되겠죠. 세단형 컨버터블을 탈 때 심리적 불안 혹은 압박이 오는 게 차체가 대부분 낮죠. 주위를 달리는 다른 차들보다 시트 포지션이 낮아서 다른 차들이 이렇게 내려다보는 시선이 상당히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죠. 이보크 컨버터블이라면 그런 부담에서 어느 정도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오히려 지붕을 열고 다른 차들을 살짝 내려다보는 상황의 역전까지도 기대할 수 있다라는 건데요. 지붕을 닫으니까 아무래도 후방 시야는 어느 정도 제약이 옵니다. 두 개의 뒷좌석 헤드레스트가 딱 가로막고 있고요, 그 사이로 후방 시야를 확인할 수 있는데 룸미러를 통해서 후방 시야를 확보할 수 있는 그 범위가 그렇게 넓지 않습니다. 자, 이 코너 커브를 돌 때 시트가 몸을 딱 잡아줘서 상당히 안정적인 느낌이 드네요. 그리고 그 느낌이 그렇게 딱딱하지 않습니다. 푹신하게 시트가 받아줘서 딱 고정되는 느낌도 들지만 그렇다고 딱딱하지 않은 상당히 푹신한 그런 느낌, 아주 좋습니다. 자동차 전용 도로에 올라서니까 이런 같이 달리는, 옆에서 같이 달리는 차들의 소리 어느 정도 실내로 들어옵니다. 노면의 굴곡을 따라서 살짝 흔들리는 느낌, 그렇게 나쁘지 않고요. 그 진동을 그대로 있는 그대로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상당 부분 이렇게 완화시켜서 전달되는 그런 느낌입니다. 조금 고급스럽다는 그런 느낌을 받게 되는 거죠. 지붕을 열고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확 트인 개방감이 아주 답답한 마음을 시원하게 뻥 뚫어줍니다. 차체의 거동이 상당히 안정적이죠. 그리고 노면 충격을 쾌적하게 걸러줍니다. 아주 딱딱하게 치고 나가는 게 아니라 충격을 잘 흡수하면서 한번 걸러준 쇼크를 운전석에 전해줍니다. 자, 인터체인지 접어들었고요, 완만한 와인딩 코너를 돌아 나갑니다. 코너를 여유 있게 돌아 나가죠. 한참 더 빠른 속도로 돌아 나갈 수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차창 밖에서 들리는 바람 소리가 조금씩 더 들어오지만 이 정도면 충분히 즐길만한 그런 소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속도가 점점 높아지면서 바람 소리도 점점 커집니다. 머리가 조금씩 흩날리는데요, 만약에 차창을 내리면 어느 정도인지 한번 보실까요? 자, 차창을 내리면 이렇게 머리가 아주 흐트러지게 됩니다. 자, 차창을 올렸는데요, 조금 더 안정적이지요. 차가 달리면서 지붕을 열고 닫을 수 있는데요, 시속 50km 미만의 속도에서 가능합니다. 자, 이제 속도를 좀 떨어뜨린 다음에 지붕을 닫고 마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지붕을 닫고 마저 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확실히 지붕 닫으니까 조용하긴 조용하네요. 이렇게 컨버터블은 소음에 어느 정도 취약할 수밖에 없죠. 완벽하게 바깥 소음을 차단한다기보다 어느 정도 잘 걸러주는 정도에서 타협점을 찾고 있습니다. 그 수준이 컨버터블 치고는 상당히 우수한 수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내의 정숙성,
잘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아무래도 도로 상태가 안 좋은 구간에서는 노면 소음이 좀 더 커질 수밖에 없죠. 노면에서 올라온 소음들 조금 더 커진 듯 합니다. 도로 상태 때문이고요. 190마력의 힘 필요할 때는 힘 있게 감당하기에 충분한 힘입니다. 부족하지 않은 힘입니다. 그 힘을 9단 변속기가 아주 효율적으로 잘 조율해내고 있어서 전체적으로 파워트레인에 관한 한 크게 불만사항은 없겠다. 물론 아주 극한적인 고속을 원한다면 좀 얘기가 달라지겠습니다만, 그런 성능을 원하는 사람이 이보크 컨버터블을 탈 리는 없겠죠. 속도를 조금만 더 끌어올려 보죠. 자, 킥다운 버튼이 있는데요. 킥다운 버튼을 꾹 밟아서 속도를 끌어올립니다. 야, 속도가 제법 많이 올라왔는데 바람 소리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고속에서도 이 정도 수준의 바람 소리라고 한다면 그냥 이보크와 비교해서도 크게 밀리지 않을 정도의 바람 소리인데요. 컨버터블을 타다 보니까 바람 소리에 자꾸 신경이 가게 되는데요. 고속에서 오히려 더 상대적으로 조용한 그런 수준을 보여줍니다. 재밌습니다. 자, 킥다운의 힘이 조금 부족하다 싶으면 변속 레버를 S로 옮기면 됩니다. RPM이 조금 더 올라가죠. 그리고 시프트 다운, 패들 시프트를 이용을 해서 시프트 다운을 하면 좀 더 강한 힘 끌어낼 수 있습니다. 스포츠 모드에서는 조금 더 민감한 그런 반응 느낄 수 있습니다. 고속주행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노면 굴곡을 따라서 약간 그 타고 넘을 때 출렁거림 정도를 빼고는 상당히 안정감 있는 그런 주행 자세를 보여줍니다. 고속주행 안정감을 우수하게 해주는 요소는 역시 사륜구동을 꼽을 수 있겠죠. 이 차 풀타임 사륜구동 시스템을 적용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 토크 벡터링이 더해져서 코너에서도 좀 더 안정감 있는 자세를 확보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다만 차체의 높이가 주는 불안감 혹은 약간의 흔들림, 이런 부분들이 느껴지는데요. 차고가 높은 SUV인 만큼 그런 부분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아닌가, 운전자가 받아들여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운전자가 원한다면 아주 빠른 속도까지 충분히 달려줍니다. 고속주행도 잘 해낸다라는 얘기인데요. 하지만 이 차 SUV죠. 고성능을 발휘하는 그런 고속주행보다는 적당한 속도로 컨버터블이니만큼 지붕을 열고 주변 풍경을 만끽하면서 어떤 운전의 즐거움을 느끼는 게 바로 이 차를 제대로 즐기는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컨버터블은 나쁜 사람들은 못합니다. 지켜보는 눈들이 워낙 많기 때문입니다. 쏟아지는 주변의 시선을 기꺼이 감당할 수 있는 자신감 있는 사람들이 결국 컨버터블을 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나쁜 사람은 컨버터블을 못한다 라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이 차의 공차 중량이 2080kg입니다. 2톤이 조금 넘는 약 2.1톤에 가까운 무게인데요. 제법 무겁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만 나름 이 차체 무게를 많이 줄인 수준입니다. 차체 주요 부분이 알루미늄을 적용을 했고요. 보닛도 알루미늄으로 제작되어 있습니다. 자석을 이용해서 보닛에 카메라를 장착하려고 했었는데요. 자석이 안 붙습니다. 알루미늄으로 만들었기 때문이지요. 높은 차체에 사륜구동 시스템이 있어서 어지간한 오프로드 충분히 소화할 수 있겠고요. 그런 길을 지붕을 활짝 열고 오픈 에어링으로 운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주 색다른 그런 기분이 들지 않을까 싶은데요. 대자연의 품속에 한 발짝 더 가까이 다가설 수 있는 그런 포맷이 아닐까 싶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차의 강점, 이렇다 할 경쟁 모델이 없겠다라는 겁니다. 적어도 SUV에 이렇게 지붕을 활짝 열어 제낄 수 있는 컨버터블은 아직 없죠. 물론 집 랭글러 같은 경우에는 탑을 완전히 벗겨내서 역시 오픈카로서의 맛을 즐길 수는 있겠습니다만 이보크 컨버터블과는 조금 다른 장르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렇다 할 경쟁 모델이 없다는 점, 이 차의 어떤 가장 큰 장점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래서일까요? 이 차의 가격 다소 좀 비싸지 않은가 싶습니다. 8,440만원인데 출시할 당시보다 가격이 약 400만원 이상 올랐습니다. 그만큼 시장의 수요를 감안해서 볼 때 충분히 가격을 올려도 충분히
감당할 만하다라는 판단을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네, 뒷좌석에 앉았습니다. 뒷좌석 좁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요. 막상 들어와서 앉아보니까 의외로 그렇게 좁지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시트가 깊숙하게 파여 있는 그런 느낌이고요. 안기는 느낌이랄까요. 어쨌든 차 안에 푹 들어와 앉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무릎 앞으로 주먹 하나의 공간, 머리 위로 주먹 하나가 딱 들어가는 그런 공간입니다. 이 차는 4인승으로 뒷좌석은 2명만 앉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센터 터널 걱정 없이 좌우로 한 명씩 나름 좁지 않게 앉아서 이동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작지만 이렇게 암레스트도 준비되어 있고요. 이렇게 뒷좌석에 사람이 안 앉을 때에는 뒤에서 뒷바람이 치는 걸 막아주는 윈드 프로텍터도 뒤에 설치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 이 안으로 제법 깊은 공간이 있는데 거기에 뭐 수납할 수는 없겠죠. 이 지붕이 접혀 들어갈 때를 대비를 한다면 빈 상태로 그냥 놔둬야 되는 공간입니다. 하지만 뭐 굳이 지붕을 접지 않고 다니겠다 싶으면 이 공간의 뒷시트 뒤로 제법 깊은 공간이 있어서 이런저런 소품들 넣어 놓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들지만 권장사항은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는 곤란한 경우가 생길 수도 있겠습니다. 뒷좌석이 이렇게 그렇게 좁지는 않은데요. 문제는 드나들기가 그렇게 쉽지 않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시트를 제껴서 앞으로 조금 버튼을 이용해서 앞으로 좀 민 다음에 문을 열고 이렇게 나가야 됩니다. 자, 이런 상태로 뒷좌석에 들어오게 되는데요. 들어오기가 그렇게 썩 쉽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아주 복잡하고 어려운 것도 아니어서 잠깐 몸을 숙여서 들여오면 아주 번거로운 건 아니겠습니다. 그리고 세단 컨버터블의 뒷좌석이 좁고 앉는 자세도 많이 불편한데요. 이 차는 SUV이기 때문에 제법 앉은 자세도 비교적 편안하게 앉아서 이동을 할 수 있겠습니다. 지붕을 벗기면 더없이 좋겠죠. 같이 이제 탑승객들끼리 지붕을 벗기고 달리는 오픈 에어링도 함께 즐길 수 있는 나름 알찬 뒷좌석이겠습니다. 단도직입입니다. 운전석이 노면 충격으로 이렇게 떨 때 이렇게 삐그덕삐그덕 소리가 나는데요. 글쎄 모든 차가 그러지는 않겠죠. 이 차만 특별히 그런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만 자동차 어느 한 대에서도 이런 문제가 나타나는 건 문제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좀 더 세심한 마무리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이 차의 편의 장비들은 조금 아쉽습니다. 크루즈 컨트롤도 그냥 단순한 아주 기본적인 형태의 정속주행 장치만 작동을 하고요. 차간거리 조절이나 차선 유지 조향 보조 시스템 같은 부분들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가격에 비해서 옵션에 좀 박한 거 아니냐 하는 생각도 듭니다. 네, 오늘은 아주 날씨가 좋아서 오픈 드라이빙 즐기기 아주 최고의 날씨였습니다. 즐거운 드라이빙을 했고요. 하지만 날씨가 늘 이렇게 쾌청한 건 아니죠. 특히나 봄에 아주 심한 황사, 그리고 꽃가루, 여름에 뜨거운 햇볕, 컨버터블을 즐기기에 악조건인 날씨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늘 이 차의 지붕을 열고 달리기에는 문제가 좀 있는 우리의 환경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렇게 가끔 화창한 날 지붕을 활짝 열고 달리는 그런 맛, 즐거움, 일상에서의 해방감 뭐 이런 것들을 느끼기에는 이 차 아주 좋은 선택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차분하면서도 필요할 때 힘을 제대로 쓸 줄 아는 엔진 그리고 변속기 상당히 인상적인 그런 파워트레인입니다. 네, 지금까지 렌지로버 이보크 컨버터블 시승을 했습니다. SUV의 지붕을 벗어 제낀 컨버터블의 색다른 맛을 마음껏 즐길 수 있었던 시승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이 차의 경쟁력, 경쟁 모델이 없다라는 얘기겠죠. 컨버터블을 적용한 SUV가 아직은 이 차가 유일하기 때문입니다. SUV의 어떤 시장을 조금 더 넓힌, 확장시킨 모델로 이 차를 기억할 만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 시승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오토다이어리 오종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